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우회전하고 계시고 또 호남에서도 나 우회전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손을 들고 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에서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기 만두라고 열심히 팔았더니 실제로는 만두 속에 고기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국회 측에서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또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요청을 해놨어요. 19일 첫 변론도 진행 예정 중입니다. 문제는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내란죄 없는 내란죄 시즌2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참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음은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2월 5일 오후 2시에 소심 판정에서 한덕수 탄핵 사건의 2차 준비 절차를 개최했었죠. 지금 2월 19일 날 다시 첫 변론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건 날짜를 따져보니까 거의 2주에 한 번씩 열겠다는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주에 두 번. 그런데 한덕수는 2주에 한 번. 이거 완전 웃긴 거죠? 한덕수 문제가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헌재가 왜 한덕수 대행은 천천히 느긋느긋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걸까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대통령 대행의 정족수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왜 헌재는 아무 말도 없는 거죠? 151명인지 200명인지 지금 빨리 헌재는 이거 먼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준석의 탄핵 판결도 170일이나 걸렸습니다. 거의 6개월 걸린 거죠.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당했던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그렇게 따져볼 게 많다고 헌재가 질질 끌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 짬짬이 아닙니까? 이렇게 판결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니 이럴 거면 주 52시간 연장해서 헌법재판소도 연장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국민들은 속이 타만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란죄만 뺄 게 아니라 탄핵도 빼야죠. 국정 운행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해를 합니까? 내란죄로 탄핵 빼놓고 정작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 국민을 계속해서 우롱하고 있는 민주당. 뭐 하는 짓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내란죄가 정말 쟁점이었는데 이걸 그냥 갖다 또 뺀다. 법을 넣었다 뺐다 지들 마음대로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이재명 재판 전에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속셈. 아니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다 눈치채고 있잖아요. 정말 민주당이 제정신일까요? 탄핵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계속 민주당이 개콘을 찍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앞서 국회 측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 내란죄 빼겠다. 이랬었잖아요. 그게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도 탄핵소추의 80%에 달하는 내용이 주로 내란죄였기 때문에 그게 철회됐으니까 당연히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는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앞서 본 것처럼 헌재가 지들 성향에 따라서 망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자들입니다. 한편 한 총리의 탄핵 소추를 둘러싼 절차 위반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해서 아니 이 자들이 자꾸만 151석으로 한 총리를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결국 그게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 종족수 200석을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을 하는 거죠. 또한 한 총리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트럼프의 행정명령 300개나 때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다음 상대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 민주당의 탄핵 사건 때문에 지금 한 총리가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그 중심을 담당한 한 총리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직무를 복귀시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를 위해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한 총리를 지금 맡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 이게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관 회피 촉구를 했는데 헌재에서는 오늘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었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SNS에서 자기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재했고 그와 SNS에서 교류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 보니까 전부 다 민주 좌빨들이었고 심지어 온갖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김어준 좌빨까지 팔로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는 회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 카르텔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미선 재판관도 그 동생은 이상희 씨는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퇴진 활동도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민주당 변호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헌재는 끝끝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헌재를 공정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는 사건마다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를 제발 믿어달라. 지금 헌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믿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윤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면 이게 지금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정말 헌재를 휩쓴다는 전환길 강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려고 이럽니까? 국민 반 이상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헌재가 왜 자꾸 총대를 메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민주당과 짬짬이가 있는지 궁금해 미치겠네요. 감사합니다.